YBN TV 뉴스입니다. 수소에너지 FIP 연구소 개원 등 개교 1년 만에 세계적 명문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여기엔 신정은 의원의 전방위적인 설득이 있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이 발의가 된 이후로 심의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에 걸친 그 산업위 심의 과정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제3차 회의 때 신 의원님께서 활약을 해주셔서 무난히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지 그 행정 사무를 거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 공공기관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의 미래 산업, 그 지역의 어떤 첨단 그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 그리고 또 그 대형 국가연구소 그리고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 이런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키우고 지방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한전과 같이 그 소위 말해서 지역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대학이 바로 이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국회의원 법으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 3월 2일 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개교해가지고 지금 힘차게 지금 발걸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최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의정보고의 행사에 진행자로 함께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정훈 국회의원의 2023년 의정보고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전체 자리에 일어나시어 정면에 길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힘을 기약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신정훈 의원님의 의정보고를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최명수 전라남도의회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신경훈 농협중앙회 나주시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명준 재향군인회 협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지역 기관 사회단장님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동 배판수 통장협회장님, 배영래 영광동 번영회장님, 이문희 나주시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봉수 지역발전협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영산동입니다. 정규채 노인회장님, 송정수 농민회장님, 서한기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 이급 새마을 지도회장님, 배철수 나주시 자활센터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창동입니다. 백원주 통장협회장님, 이기준 영산포 발전협회장님, 박성순 주민자치회장님, 이규호 나주시 중앙기자협회장님, 조대식 이창 영산 예비군 중대장님, 박성순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성수 중앙 농업인 상담소장님, 김철현 광주은행 영산포 지점장님, 김광남 영산포 농협 산학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당직자 소개입니다. 양순봉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창동 정윤규 이형윤 고문님, 장행준 이준영 이경숙 한길자 부위원장님, 나병본 협회장님, 송향숙 여성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김민주 나주시 주민자치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영광동 김호기 부위원장님, 김충근 협회장님, 김덕순 여성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영산동의 이춘영 고문님, 유상현, 김공중 박성자 부위원장님, 최도찬 협회장님, 박경자 여성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종원 국회의원님께 영광동의 우리 이순덕 주민께서 성공을 열망하면서 꽃다발을 준비하셨답니다. 우리 이순덕 주민을 모시고 꽃다발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로 올라와 주시죠. 사진 촬영 한번 하시죠. 다음은 축사를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상만 나주시 의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주시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만입니다. 갑자기 꽃을 보니까 또 봄비도 내렸는데 완연한 봄이라는 생각이 다들 드시죠? 네.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여튼 저도 오늘 모처럼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이런 자리 많이 없었잖아요. 신정은 국회의원님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신정은 국회의원님도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듣고 싶었었는데 그런 자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처럼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이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이게 마음을 서로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정훈 국회의원이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주는 제가 보면 한 숙제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농업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분야로 나주가 정책적 방향을 좀 가지면서 우리 에너지 문제도 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 나주가 갖고 있는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역사, 문화 이에 대해서 또 풀어야 될 숙제가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이렇게 어깨에 몰고 이렇게 풀어내야 될 우리 신정훈 위원장이 어깨에 상당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정 보고를 통해서 보면 그 숙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나주의 미래가 밝지 않냐 그런 확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정 보고를 통해 가지고 스승을 좀 통하면서요. 앞으로는 좀 마음을 진짜 하나로 모아서 나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좀 힘을 합쳐서 나주 발전의 그런 계기를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최명수 도의원님하고 우리 영광동, 이창동, 영산동 김원장님, 사회단 지장님들 그리고 우리 당의 우리 고문님들 그 다음에 각 여성 회장님, 남성 회장님들, 회장님들 전체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는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명수 전라남도의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최명수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광동, 또 영산동, 이창동 주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개최되는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의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를 또 빛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이상만 나주시의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상계동도 발전과 또 나중에 발전을 함께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장님이시라고 계시는 우리 영광동 백판수 통장의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사회단체장님 한 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영사포 주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우리 농업 농촌은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설 명절에는 난방비 폭탄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그 이후에 관련된 또 비료가 또 사료가 또 농사용 증기세 이루 말없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과 한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농자재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농업 농촌이지만 우리 농업 농촌을 대변하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애쓰고 계시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는 도의원도 하시고 나주시장님도 하시고 현재 21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도 우리의 고향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오직 나주만을 사랑하시면서 정치를 하고 계시고 국회의원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작년 가을부터는 우리가 가장 필요 느낀 쌀값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하시면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지금 현재는 양곡 관리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셔서 2월 하순에는 국회 본회의가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료값 이자 지원, 또 한우 판매 촉진, 또 농사용 전기세 인하, 또 최근에 일어난 저온 저장고 단속 단계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한전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단속을 중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평 미만 저온 저장고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더 노력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도의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을 모시고 또 우리 이상만 의장과 같이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나주의 발전 또 영사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신정훈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 축하 인사를 보내신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원내 선임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신정훈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정훈 의원님, 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신 국회에서 명실공히 호남을 대표하는 동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시죠. 농도인 전라남도의 민생과 직결된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쌀값 정상화 TF 팀장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도 주도해 주셨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께 앞으로도 더 뜨겁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신정훈 의원이십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유치하고 화순에 바이오 백신 특구를 육성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정훈을 최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신정훈 의원님, 혹시 서영교 최고위원이 필요한 말씀하십시오. 예산이면 예산, 입법이면 입법, 정책이면 정책으로 확실하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주시 화순군 화이팅! 네,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의원님들이고요. 신정훈 국회의원님과의 관계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슬로건으로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보인다 합니다. 신정훈 국회의원님의 신화창조 나주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거부지 이탈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증거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금지. 신정훈 국회의원을 전남도당 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축산을 위해서 산력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식이라는 게 항상
요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 쌀값 정상화입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쌀값 정상화 부담이 네, 그동안 열심히 뛰어오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가실 우리 신정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신정원 의원님의 의정보고인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여 3년 만에 열리는 의정보고입니다. 그만큼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의원님도 이번 의정보고회를 많이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의정보고의 주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걸어올 미래가 보입니다. 인데요, 신정원 의원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고향 또 영산포 지역의 삼계동의 의정보고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산포 지역의 의정보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바쁘실 텐데 우리 최병수 도의원님, 또 이상만 시의장님, 그리고 또 신경훈 우리 시 지부장님, 저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텐데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시 지부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3계동의 동장님들도 다녀가셨는데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영산포에 행사가 여러 가지로 또 보답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의정보고에 쫙 집중해가지고 의정보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많이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본격적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하겠는데 불 조금만 꺼주시죠. 앞쪽에 앞쪽 그냥 꺼버려서. 저는 이곳 영산포가 정말 제 마음에 또 제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인사 중에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지방에 적을 두고 있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농촌마을에 아파트가 아닌 농촌마을에 그 농가주택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국회의원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욕탕에 갈 때마다 또 이발소에 갈 때마다 세탁소에 갈 때마다 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훈의 정치는 뭔가? 여러분들 신정훈의 정치는 뭐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목표도 있고 큰 비전도 있고 정치하면 평화, 민주주의 또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정보통신사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신정훈은 정치는 늘 내가 하는 정치의 출발점과 또 목표가 뭔가를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새기면서 정치를 합니다. 신정훈의 정치 여러 가지 비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정치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 나주, 영산포, 이 농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분들과의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힘없는 약자들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신정훈의 정치의 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어요? 뭡니까? 누군가의 손이죠. 누군가의 손. 어머니의 손도 될 수가 있고 아버님의 손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농민들의 손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신나락입니다. 신나락. 신나락을 쥐고 있는 저 농민의 손을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부러튼 다 갈라진 이 손으로 저 싹을 틔우고 아들 딸들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의 패를 불리는 저 자랑스러운 손, 저는 이 손을 늘 기억합니다. 저 사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19대 국회 때 제가 국회에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어떤 언론인이 가져왔더라고요. 자기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만큼 가장 어울리는 정치인은 바로 신정훈일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액자로 해서 가져와서 제 사무실에다 걸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19대 국회,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받은 저 사진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제 가슴속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연일까요? 신정훈은 저 언론인이 전달해준 저 사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신정훈의 이 핸드폰에는 제가 만난 많은 지역분들의 손을 사진으로 촬영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이곳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만지면서 악수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분은 검지손가락이었고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이 잘려가 있고 새끼손가락이 잘려가 있고 심지어는 제가 사진을 못 찍은 것이 너무 많아요. 어깨가 싹둑 잘려간 사람도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제 주변에서요. 경운기에 깔려 죽은 돌아가신 분 트랙터에 정말 짓누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어느 날 퇴근길에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농민운동 올 때 저 들가운데서 악을 쓰는 분이 있어서 죽어라고 달려가 봤더니 경운기 로타리골에 다 감겨 있더라고 한 사람이. 그분도 풀어내서 살려봤어요. 저 손 다 제가 일부러 찍은 손이 아니라요. 만날 때마다 형님 손 한번 내보세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저 형님은 아마 신포동 형님이신데? 제가 만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저분들의 아픔, 저분들의 정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늘 품고 다니는 사진의 하나입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또 한 분의 손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또 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2000년도 4월달 선거 전에 3월달에 제가 정치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또 되새기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간 곳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단지비에 다녀왔습니다.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 1909년도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우리들의 그 자랑스러운 독립지사 아니었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1909년도는요, 조선이 이미 멸망해버렸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만주로 그리고 연해주로 쫓겨가고 가장 버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쫓겨간 조선 사람들이 함께 젊은 청춘들이 모여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나라를 찾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탄지 동맹비, 거기 가서 제가 21대 선거 치르기 한 달 전에 가서 되새기고 왔습니다. 이 정치가 쉬운 것 같지만, 그리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 검찰 독재 규탄한다. 네, 그동안 열심히 뛰어오셨고 앞으로 또 열심히 뛰어가실 우리 신정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신정원 의원님의 의정보고인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여 3년 만에 열리는 의정보고입니다. 그만큼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의원님도 이번 의정보고회를 많이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의정보고의 주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걸어올 미래가 보입니다. 인데요, 신정훈 의원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고향 또 영산포 지역의 삼계동의 의정보고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산포 지역의 의정부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바쁘실 텐데 우리 최병수 도의원님, 또 이상만 시의장님, 그리고 또 신경훈 우리 시 지부장님, 저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텐데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시 지부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3개 동의 동장님들도 다녀가셨는데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영산포에 행사가 여러 가지로 또 고답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의정보고에 쫙 집중해가지고 의정보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많이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본격적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하겠는데 불 조금만 꺼주시죠. 앞쪽에 앞쪽 그냥 꺼버려서 저는 이곳 영산포가 정말 제 마음에 또 제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인사 중에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지방에 적을 두고 있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농촌마을에 아파트가 아닌 농촌마을에 그 농가주택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국회의원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욕탕에 갈 때마다 또 이발소에 갈 때마다 세탁소에 갈 때마다 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훈의 정치는 뭔가? 여러분들 신정훈의 정치는 뭐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목표도 있고 큰 비전도 있고 정치하면 평화, 민주주의 또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정보통신사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신정훈은 정치는 늘 내가 하는 정치의 출발점과 또 목표가 뭔가를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새기면서 정치를 합니다. 신정훈의 정치 여러 가지 비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정치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 나주 영산포 이 농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분들과의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힘없는 약자들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신정훈의 정치의 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어요? 뭡니까? 누군가의 손이죠. 누군가의 손. 어머니의 손도 될 수가 있고 아버님의 손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농민들의 손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신나락입니다. 신나락. 신나락을 쥐고 있는 저 농민의 손을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부러튼 다 갈라진 이 손으로 저 싹을 틔우고 아들 딸들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의 패를 불리는 저 자랑스러운 손, 저는 이 손을 늘 기억합니다. 저 사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19대 국회 때 제가 국회에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어떤 언론인이 가져왔더라고요. 자기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만큼 가장 어울리는 정치인은 바로 신정훈일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액자로 해서 가져와서 제 사무실에다 걸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19대 국회,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받은 저 사진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제 가슴속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연일까요? 신정훈은 저 언론이 전달해준 저 사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신정훈의 이 핸드폰에는 제가 만난 많은 지역분들의 손을 사진으로 촬영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이곳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만지면서 악수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은 검지손가락이었고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이 잘려가 있고 새끼손가락이 잘려가 있고 심지어는 제가 사진 못 찍은 것이 너무 많아요. 어깨가 싹둑 잘려간 사람도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제 주변에서요. 경기에 깔려 죽은 돌아가신 분, 트랙타에 정말 진놀이에서 돌아가신 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어느 날 퇴근길에, 아니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농민운동 할 때. 저 들가운데서 악을 쓰는 분이 있어서 죽어라고 달려가 봤더니 경운기 로타리골에 다 감겨 있더라고, 한 사람이. 그분도 풀어내서 살려봤어요. 저 손 다 제가 일부러 찍은 손이 아니라요. 만날 때마다 형님 손 한번 내보세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저 형님은 아마 신포동 형님이신데? 제가 만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저분들의 아픔, 저분들의 정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늘 품고 다니는 사진의 하나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또 한 분의 손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또 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2000년도 4월달 선거 전에 3월달에 제가 정치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또 되새기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간 곳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단지비에 다녀왔습니다.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 1909년도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우리들의 그 자랑스러운 독립지사 아니었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1909년도는요, 조선이 이미 멸망해버렸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만주로 그리고 연해주로 쫓겨가고 가장 버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쫓겨간 조선 사람들이 함께 젊은 청춘들이 모여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나라를 찾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탄지 동맹비, 거기 가서 제가 21대 선거 치르기 한 달 전에 가서 되새기고 왔습니다. 이 정치가 쉬운 것 같지만, 그리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엄중한 현실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추스려 봤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정훈 의정 보고 한 5가지로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7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안이 99%가 신정훈이 법안입니다. 저는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 사실 여러분들, 농사짓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배고픈 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도 그냥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늘 저것과 저농산물 가격에 희생양이 되어왔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이렇게 키워왔다고요. 이제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 7번째, 8번째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나는 국민들에게 응당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흉년이면 불행이고 풍년이면 재앙인 나라. 이 나라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흉년 들어도 정말 대접받고 풍년 들면 더 이 축복받는 그런 나라. 그렇게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가혹한 그런 정책만 계속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쌀의 수급 규정을 맞추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에서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있을 때 해본 일입니다. 쌀의 균형만 맞추면 기억나시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쌀 가격이 최고로 높았던 때입니다. 신정훈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해봤던 일이.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그래프가 선 그래프가 쌀 생산량이고 녹색 그래프는 쌀 소비량이에요.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돼 버리면 쌀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쌀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 위에 그래프를 보면 쌀이 과잉 생산되면 폭락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쌀이 그렇게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슷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망고의 진리죠. 2018년, 19년, 20년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말에 12만 9천 원까지 떨어진 쌀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 만에 19만 원까지 그리고 3년 만에 21만 원까지 올렸던 이 정책이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 이 19만 원이냐 12만 원이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한 가마의 차이는 3만 원 차이일지 모르지만 350만 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2조 원, 3조 원 차이가 나요. 우리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훌러덩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막자고 제가 양곡관리법을 발의했어요. 이렇게 생산 조정 단계에서 생산 단계에서 남는 면적은 사료, 콩, 옥수수 심어서 쌀 생산을 좀 줄이고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사료를 많이 심어서 이렇게 하면 가격이 제대로 포장되는 그런 제도고 그래도 풍년 들어서 더 늘어나면 그 시장 경영은 된다. 이게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의제예요. 넘어가 봅시다. 한번 이거 뭐 다 틀지 말고 좀 뒷부분만 들어보세요. 거기서부터 들어보세요. 장관님, 풍년이 축복입니까? 풍년이 원수입니까? 우리 현실은 어떤 거예요? 지금 20% 이상 폭락해버린 이 쌀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정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끓는 이 원성을 여야 다 같이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인 눈으로 보는 국민들의 대의까지 국회에서 보는 농민부 장관 다양은 아닌데 우리 농민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거나 그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쌀이 21% 가까이 폭락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양측 발전소에 5% 급락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조절에 나서야 된다. 이런 법적인 기준도 있어요. 22% 떨어진 그 상대적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최선 장관이 이 아픈 농민들의 현실과 현장을 좀 공감해 주세요.
21%가 폭락했다. 이걸 한번 또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공무원들이라도 아니 현대자동차 이 노동자가 월급이 22%가 한 해에 폭락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죠. 5%만 깎여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의 월급 5%만 폭락해도 공무원도 참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국민의힘당이 못 오게 만들고 못 오게 만들어서 여러 번 고비를 넘어가지고 법사위까지 넘겼어요. 근데 법사위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지키고 있는 그 법사위가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에서 다시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다 직상정했어요. 대한민국 법 중에서 법사위 통과하지 않고 통과되는 법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죠? 얼마나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사위 통과하지 못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걸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법사위 안 거치고 상정 여부를 결정한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신정훈 법안입니다. 올라가 있어요. 언제 의결하느냐? 아마 이번 달 말에 24일 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상정되면 제가 찬성 토론할 겁니다. 국민의힘당 반대할 거고 여러분들 통과될 수 있도록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박수를 더 치셔야 돼요. 역시 신정훈입니다. 아니 이 법이 본회의에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저 오늘 어제 저녁에도 이 윤석열 이 대통령 발언록들 쭉 분석해 보면서 어떤 심사로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대통령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민생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지 어제 저녁 내 사실 뒤지고 찾아봤어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정보. 이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24일 날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이 양곡법이 정상적으로 공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플래카드도 내걸어 주시고 서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죠. 제가 그 법만 만든 게 아니라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죽으라고 만든 예산이 콩 타작물 재배 401억 예산입니다. 우리 나주 예산도 아니에요. 전국 농민들이 농사에다가 쌀 안 심고 콩농사 심었을 때 사료작물 심었을 때 콩농사는 200만 원, 사료작물은 4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 예산입니다. 최소한 1000억은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401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죽어라고 세운 법.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꼭 나중에다 돈만 바꾸면 잘한 겁니까?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신정훈이 우기고는 신정훈의 법은 늘 사실은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법이 많습니다. 하나는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우리 쌀값 결정할 때요. 여러분들 최소한 누가 결정합니까? 물건의 값은 누가 결정합니까? 생산자가 결정하잖아요. 예. 하다못해 노동자들의 시간 최저임금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안 그러죠?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용자 함께 결정하잖아요. 정부까지 노사정이라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국민들의 권리는 그냥 정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농민들은 지금까지 쌀값 결정은 누가 결정해요? 농민들이 결정합니까? 농림부 장관이요? 아닙니다. 농림부 담당 과장이 결정해요.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농민들의 관련된 법을 결정할 때는 정부하고 농민들 대표하고 만나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못했어요. 제가 농업회의소법을 신정훈이가 21대 국회에 가서 첫 번째 법입니다. 저게 한전공대법보다 더 먼저 발의한 것이 농업회의소법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정경련처럼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농업인의 농업회의소 이 법을 만들어서 이런 농업의 중요한 정책들은 정부하고 이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하는 법입니다. 아마 이번 연말까지 저 법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 농협중앙회 전남이전법. 농협중앙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있죠? 서울에 광화문 아니 서서문 쪽에 서서문 쪽에 이 지방을 살리자고 공공기관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한국전력도 평당 5억짜리 삼성동에 그 땅 다 팔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농민들의 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놓은 중앙회가 저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농협중앙회 현장으로 내려와서 농민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한 달 전에 발의한 법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법을 써놨어요. 그냥 전남이라고 그냥 써서 그냥 냈어요. 왜 박수 치는 겁니까? 될 것 같아서? 욕심을 많아가지고 안 되죠. 어떻게 저게 됩니까? 시지부장님이 와서 그러신데 이 시지부장님한테도 물어보시죠. 농협중앙회가 일이 올 것 같소? 안 되는 법이죠. 정신 차리라고 낸 법입니다. 두 번째요. 신정훈이가 옛날에 한전법, 한국전력을 나주로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닐 때 시민들 그 사실 그게 이루어지려고 생각했습니까? 별로 생각 안 했죠. 농협중앙회도 지방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나주에 이 농협중앙회 같은 그런 농업 핵심 금융기관이 내려와서 정말 농민들을 지원하고 농촌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법이지만 제가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제 빼놓고 과일산업육성지원법 제가 일주일 전에 발의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법입니다. 과일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법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특정 작목을 정부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법은 없는데요. 수입 개방 이후에 가장 초토화된 것이 국내 과일 산업입니다. 이 과일은 움직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대 과일 그런 것들이 그냥 달달한 과일들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도 모르지만 그 외국의 과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나주배 육성지원법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나주 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사과, 배, 귤 우리 토착 과일의 이 생산과 또 이 기술 지원을 위한 정부의 책임 그리고 또 많이 과일 생산돼 가지고 폭락했을 때 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갖는 법입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만든 법인데 아마 정부가 절대로 또 통과 안 시켜줄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반대가 극심하겠지만 이것도 반드시 잘 설득해서 그렇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농 쪽의 이야기고, 두 번째 신정훈의 신화창조 의정보고대학 두 번째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정훈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야기할 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거의 정부 부처, 우리 야당, 여당, 뭐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누가 반대인지 잘 여러분 모르시니까 내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이야기는 하나도 거짓이 없이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날입니다. 이날 2017년도 1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혁신도시에 내가 모시고 왔어요. 그때 선거 한참 중인데 전남과 광주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주에서도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나주에 오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께 한국 한전공대를 설립해서 전남의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대학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임종석 뒤에 보입니까? 네, 저는 보이는데 뒤는 안 보이고. 저 뒤에가 임종석입니다. 여기는 경남지사 김경수, 여기는 이낙연 총리, 여기는 한전 사장,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는 누굽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제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게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는 일이다라고 해서 대통령께 딱 건의를 드렸더니 그때 후보였어요. 임종석 실장이 딱 그러시면서 아이고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방대학 다 문 닫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학생 숫자도 줄어드는데 대학을 설립합니까? 편 떨어지는 소리 마시오. 나한테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아무리 끝발이 낮아도 내가 대통령한테 건의했는데 임종석이 폭 벌가져가지고 딱 그렇게 그냥 반대가 심하더라고. 그 다음에 강기정, 김진표 캠프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해. 안 된다고. 그런데 넘겨보시죠. 그 저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영상. 2월 달에 2월 달에 그에 대해서 포항공대처럼 목포대에서 그리고 한전공대 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과대학 그렇게 만들면 나주 혁신도시가 에너지 밸류로 커나가는데 그리고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놀라운 이 답변이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바로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종석도 반대하고 강기정도 반대하고 김진표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표정이 있다시피 웅북북 그러다가 여기서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신정훈이의 손을 들어준 거죠. 맞습니다. 그 지점 우리 박철수도 보셨죠? 그런 지점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는데 힘도 없고 끝발도 없는 신정훈이 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가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대로 끝났으면 좋은데요. 그 이후에도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청와대 갔는데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국정과제로서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 비서관한테. 왜 그거 진행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반대가 심하다. 도대체 누가 반대가 심해? 임종석이는 반대할 거고 누가 반대 심해? 그랬더니 장하성 정책실장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 안 들어왔으면 그걸 어찌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 만나러 갔지. 실장이 그 양반이 강주 사람이었어. 고향 일이고 우리 대통령이 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장하성 실장, 중국 그 대사로 간 장하성 실장이 대통령 공약이라도 다 해야 됩니까? 나한테 그래요. 딱 정색을. 그리고 나서
대학은 제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갔어요. 이 정책실장한테.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천하에 임종석과 이 정책실장 장하성이 하지 말라는데 길이 있습니까? 길이? 근데 그때 저는 도지사 나오려고 사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100번 당신들이 이야기에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통령하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표를 주었고 대통령 정부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면 나는 대통령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소. 그래서 제가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어요. 면담을 신청했더니 이제 난리가 났지. 신정호에 사표 내놓고 대통령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정태호 비서관이 자기가 만나고 올 테니까 네가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비서실장도 봤는데 정책실장도 봤는데 이 한전공대 법을 문재인이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찬성했습니다. 놀랍게도요. 1시간 만에 전화 받는데 대통령께서 신종훈 비서관이 이야기한 대로 한전공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죠. 어떻게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하지 말았는데 제가 뚫을 수 있습니다. 나 문재인 대통령 말씀 듣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나오기 이틀 전에 한국전력 사장과 그 대통령을 뵙고 온 정태호 비서관과 제가 만나서 한전공대 2022년 2월 달에 개교하자 그 목표를 국정과제를 딱 스타트를 시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여기. 근데요,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고비였잖아요. 세 번째 고비가 국회입니다. 국회 당연히 국민의힘 당에서는 한전공대 왜 전라도에만 한전공대 해야 되냐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반대.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서울시장 선거 있다고. 2021년 3월 달까지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통과되지 않으면 애들 뽑을 수도 없고 교수들 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2022년 3월 달에 개교를 못해. 그리고 정권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한 거냐면 아마 국회 책상, 상임위원장 책상 한 3개는 다 부셔버렸을 겁니다. 문 잠가놓고. 문재인 정부 누가 만들었냐? 이 XX들아. 응? 서울시장 선거 누가 칠 건데? 이러면서 책상을 정말로 내 손이 깨져본지 책상이 깨져본지 모르겠는데 텔레비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었던 실제 이야기. 그랬더니 국민의힘당 간사가 우리 편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요. 내가 열을 내서 이리 없고 저리 없고 했더니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간사가 내 뒤에서 내가 문을 잠가는 늦게 열고 왔더라고. 나를 보듬으면서 흥분하지 마. 우리가 해결해 줄게. 국민의힘 간사가 거기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뭡니까 주호영 이 국민의힘 온통 다 반대분이 그 사람이 나 도장 찍어줘가지고 그때 통과시킨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이렇게 국민의힘 간사 산업위 간사 이철규 간사가 도장을 찍어줘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2022년 3월 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 3월은 어떤 날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운명의 대통령 선거 우리가 져버리면 한전공대 되겠습니까? 저는 날짜를 언제 잡았냐? 3월 2일 일주일 전에 잡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세상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개교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대통령 선거 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된다면은 미룰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3월 2일 날 개교를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한전공대는 쫙 빠이빠이 끝났을 겁니다. 2022년 3월 2일 개교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느낄 수 없는 제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가 봅시다. 제가 3월달 끝내고 나서 제가 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에 국회의원 7명이 들어가는 그 위원회에 제가 들어갑니다. 뭘라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제 정부가 바뀌어버렸는데 누가 돈 주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개교는 했어도 돈이 없어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결위원으로 해놓은 게 연간 250억의 국비 지원 작년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융합 실증로 학생들만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연구시설 핵심 기술들을 연구하는 시설인데 핵융합 실증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인공태양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기술, 첫 번째 기술이 초전도체 실험 설비 구축인데 이게 480억 그런데 그때 제가 2022년 예결위원으로 만든 예산이 두 가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 정부가 바뀌어도 한전에너지공과대학은 지금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한전을 방문했을 때 한전공대 총장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모집된 학생들의 수준이 서울공대보다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세상에 1년 겨우 지난 지방의 이 대학의 학생들, 모집되는 학생들이 서울공대보다 더 높습니다. 커트라인. 울산공대, 광주과학위원보다 더 높습니다. 시작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그 대학이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싹수가 그래도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저는 정치를 하면서 첫째로는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지랭이 갖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노동자, 농민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보훈하고 보답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과거만 볼 수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또 투자도 해놔야 됩니다. 그 신나락처럼 배를 고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 그게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의 미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나주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정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한전과 마찬가지로 전남 광주의 미래의 식량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도시는 그냥 업무 보는 행정도시가 아니라 이런 한전과 또 이런 대형 국가연구소와 그리고 대학과 민간 기업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을 중심지로서 나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야말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왜 이 신정호는 한전 이전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갑시다. 세 번째. 지금 몇 시입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신화창조 국내 유일의 마한 전문 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도울 선생하고 현장을 돌아보는 현장인데, 이건 뭐 어제 이번에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나주시장으로 있을 때 이 국립나주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전오기 노력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국회의장인 임채정 의장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제가 삼청동 공간으로 쳐들어가서 이 만들어낸, 국회에서 쪽지산으로 만들어낸 박물관, 대한민국의 12번째 박물관, 규모로서는 350억 가장 작은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을 임채정 의장한테 예산을 확보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여기는 누굽니까? 신정훈이죠? 여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장입니다. 여기는 김종순 학예연구사, 이 사람은 시설단장. 왜 이 사진이 어디서 찾아냈는지 우리 보좌관들이 찾아냈어요. 보좌관들이 그냥 공밥 안 먹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대한민국의 모든 박물관, 12번째 박물관인데, 경주박물관,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생각해보세요. 다 시내에 있어요. 그렇죠? 나주박물관, 면단위 박물관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에요. 면단위까지 누가 이 박물관 보러 오냐고, 이 박물관장 가서 보세요. 저 사람들이 그랬을 때 신정훈이 고집을 부렸어요. 거기다 현장에다. 현장은 현장으로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다 짓는 것보다 나주 읍내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지 모르지만 거기다 짓자. 그래갖고 해가지고 지었던 박물관이에요. 현장을 보는 박물관이에요. 자, 넘어가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박물관이요, 12번째 작은 박물관인데 19년도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개관한 지 무려 5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작년도에 나주박물관 몇 명 온지 알아요? 1년에? 박철수 관남 출신이니까 물어볼게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30만이 와서 30만. 그거 작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 박물관 중에 이렇게 작은 면 단위에 있는 박물관이 1년에 30만 유료 관광객이 왔다니까요. 그거 엊그저께 잔치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박물관에다가 제가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복합문화관이라고. 이렇게 생생한 박물관을 찾는 박물관이 많아서 제가 여기다가 어린이 박물관 하나 더 만들자. 그냥 눈으로 보는 박물관이 아니라 VR과 AR이라고는 4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이 가상 공간에서 이 마한 시대를 체험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디지털 복합문화관입니다. 저게 198억으로 지난번 애결위에서 확보한 예산인데, 설계를 하고 나서 박물관장이 작년도에 저한테 막 징징 짜요. 오늘 안 오셨네. 철근값도 올라불고 레미콘 값도 올라불고 도저히 198억으로는 못 짓겠다. 그래서 올해 40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230억으로 최종 확정해서 설계 끝내고 3월 달에 착공식을 갔습니다. 원 박물관이 350억인데 제가 230억짜리 또 박물관 하나 더 짓습니다. 그래서 나주박물관이 명실상부하니 영산강 고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의 어떤 기반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나주읍성 관아터 올해 예산 30억 반영했는데요. 이건 왜 했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나주읍성 관아터를 유홍준 장관 계실 때 제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서 그 부지를 좀 많이 사들였는데 그 다음에 사업비를 못 타가지고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곰탕집 앞에 그게 다 사적지예요. 돈이 없어서 그냥 10년, 20년 들이펴고 있는 이 나주 읍성 관아터를 드디어 이제 올해 문화재청 예산으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관아도, 동원도 이 복원해가지고 나주 읍성이 그래도 천년 목사골을 자랑하는 그런 사적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혹시 기억나세요? 선거 때 내가 강기정 시장 또 김영록 지사 이 시도지사 후보를 나주로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는 윤병태 시장이 그냥 흔들흔들 할 때였어. 윤병태 후보가 이기냐 지냐 할 때 두 시장 도지사를 나주로 불러서 윤병태 시장까지 해서 3자가 협약을 했던 그 협약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양 시도는 영산강을 그 명품 생태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이 휴식공간 그리고 또 생태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능력 있는 시장을 뽑아놓으니까 일도 잘 되더라. 작년도 연말에 환경부 공모사업, 통합하천사업 3천억짜리입니다. 10년 계획입니다만은 국비가 1,500억 정도 드는 대형 사업인데 막 윤병태 시장이 막 머리를 밀고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또 국회에서 열심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그걸 또 환경부 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줄래 안 줄래 이러면서 응원해가지고 10월달 통화하천 사업이 작년도 12월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프랑카드 보셨죠? 그 대부분이 나주대교에서 영산포 축산포 위쪽까지 되는 이 하천 수변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단지 그냥 체육공원만 만들 것인가? 다양한 형태의 이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장차는 이곳 영산강도 국가정원을 꿈꾸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윤병태 시장이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 계시지만 잘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번에 예산 내가 또 잘할 게 또 있네. 제가 이번에 그 영산강 명품 자전거길을 제가 양 시도지사한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좀 더디게 가길래 국가에다 예산을 세워버렸어요. 제가 지금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중에 올해 나주 구간에다 20억을 세웠어요. 20억을 세웠는데 통합하천사업 계획하고 더불어서 속도감 있게 우선은 뭔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다고는 하는데 10년 걸려도 그냥 하대명령인 것이 있잖아요. 저는 성질이 좀 급해서 자전거 길부터 쭉 한번 더 점검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까 그거에 빠져보고 그렇구나. 두 번째 이제 이 국가산단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에너지 국가산단 예비 타당성 조사 12월 달에 통과된 거 이야기 들으셨죠? 들었어 못 들었어?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꾼을 잘 뽑아놓으니까 만들어낸 일이에요. 저 혼자로는 힘들어요. 나주 산단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나창주 씨였죠. 94년도 지금으로 30년 전에 한 이야기. 근데 정치인들이 해놓고 다 책임 못 졌어. 제대로 된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는 국가산단을 나주에 만들겠다. 이거 이제 제대로 된 산업단지. 좋은 대형 대기업도 그리고 중요한 예전 같은 그런 기업보다 더 좀 더 규모 있는 기업들이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시장실을 방문했더니 우리 시장께서 대기업 중에 꼭 한 군데를
여기에다가 좀 안 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라고 지금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저도 뒤에서 열심히 또 뒷받침하겠습니다. 영산포권의 이 통합하천사업계획하고 국가산업단지 이 계획이야말로 영산포에 이제 조금 더 기운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민주당 도와주고 신정훈 말 믿어주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넘어갑시다. 이제 이건 너무 바쁘니까 예산 이야기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정훈의 정치적 꿈 5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삥가리 정치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배우고 또 정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살림을 제대로만 쓰면 우리의 살림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치적인 힘을 집중하고 서로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마치 돈 없어서 우리 동네가 이런 것처럼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정치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 정도 살림을 가지고 정말 시장, 국회의원이 똘똘 뭉치고 시, 도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하면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말 노력했어요. 저 욕 많이 먹었잖아요. 신정훈이 지 마음대로 한다. 누굴 잘라보고 짓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4년은 그냥 내가 인식으로 그냥 놈한테 줘버릴 수 있는 4년이 아니에요. 나주의 운명 이 4년은 누구 어떤 거라고도 바꿀 수가 없어. 이걸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느냐 못 뽑느냐는 우리의 미래 100년을 좌우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의원도 도의원도 시장도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라주셔서 시장 뽑아주셨고 새로운 진영 갖춰서 지금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빠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소명의식이 아니면 정치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올해 그런 마음으로 지난 지방선거 치렀고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제가 자임을 했습니다. 전남도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이 전남도입니다. 전남도의 민주당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맨날 선거 때만 손 내밀고 평소에는 민주당이 보이지 않아. 그건 안 된다. 우리부터 전남도민과 전남도를 책임지는 열정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남도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일은 제가 다른 도당 위원장은 안 합니다만 이번에 도지사, 1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군수, 도의원 함께 만드는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당 위원장, 축산하는 위원장이었지만 제가 끝발도 없는 전남도당 위원장이 자치분권 전국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전남도에 한 가지라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국회 정개특위 위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걸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제가 신정훈 의원이 호남권에서 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겠다는 저의 열정의 어떤 한 표현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요 이번 이 지방선거 치르면서 제가 중앙로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했던 이 선거 유세문을 여러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정훈이 왜 저렇게 욕먹어가면서도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가? 저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똘똘 뭉쳐 노력해도 1cm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달라진 민주당이래요. 지방자치 시작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우리는 많은 시장, 많은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27년 전에 나주 구도심 어땠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27년 전 영산포 장성백이 있는 아리조나 소주방에 가면 그래도 젊은 청년들의 꿈이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27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구도심은 어떻습니까? 영산포는 어떻습니까? 공산과 다시와 폭망을 여러분 들려보셨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무너져가는 이 구도심의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이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민주당이 합니다. 이제와 같은 민주당으로는 구도심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주 와순의 민주당은 달라지겠다. 여러분에게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지방선거 저는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무너져가는 나주의 구도심을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무너져가는 농촌을 진정으로 나주시의 행정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됐을 때 저는 나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민주당으로 나주의 운명을, 농촌의 운명을, 이 구도심의 운명을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정훈의 꿈, 신정훈의 꿈이 뭡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시작입니까? 아니죠? 대통령. 아니죠. 아니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본질, 소명,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데 제가 1cm라도 거기에 더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갔더라도 우리 지역의 운명을 바뀌지 못하면 저는 실패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 우리 영산포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패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서 이 영산포, 이 나주, 이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대한민국의 지방을 바꿔보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지킬 때도 쌈꾼처럼 싸우고, 또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만들 때도 그렇게 싸우고, 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니 싸우고 노력하고 그런 정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저에게 정치의 시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힘없는 약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신 우리 신정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정훈 의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 자리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두세 분만 이야기 듣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주시장 시절에 그 활약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발달 장애인 부모들은
시장님 원마음 일을 마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도청에서 나주시 지역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위탁받으라고 도청에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치장애인협회 거기만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위탁받을 수 없다. 그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장애인 단체가 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나주시는 된 적이 없었습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전남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니요. 나도 이 학교 설립 학부모 대표로 도경청에서 선발됐던 학부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취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발달 장애인의 문제라면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예, 마이크 내주십시오. 예. 자, 제가 한꺼번에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배님 중에 이 자리에 지금 남고 계신 분 중에서 신정훈이한테 꼭 이것은 좀 건의하고 싶다. 좀 이거 하나 해결해 달라.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두 번만 이야기 듣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영상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신정훈이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요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왕곡 장살리 695번지에서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합니다. 서울에 집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집을 지키고 있는 주양대씨를 늘 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만나 뵐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러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개인 일이라도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꼭 불러주시면 제가 꼭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시는 발달장애인 전남 장애인복지회관 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직접 뵙고 우리 보좌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발달장애인 사실은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한 분 있으면 온 가족이 평생 동안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발달장애인이야말로 개개인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생토록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모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온종일 돌봄을 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우리 나주시에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자매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한 취지는 다시 한번 더 듣기로 하고 아까 이야기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나주시의 정책, 대한민국의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나주하고 화순하고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왜 나주하고 화순은 직통 노선이 없는 건가요? 네. 발달장애 부모들은 암에 걸리지 못하는 건가요? 네.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화순까지 교통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마을택시 만든 제도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진짜 우리 대중교통이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혈세들은 180억씩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정훈 역사 35년 살았잖아요. 30년 전에 영산포에 자가용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퀴즈. 우리 김광일 친구 영년이가 나을 것 같아요. 90년도에 나주시에 자가용이 몇 대였을까요? 사실은 기억해보면 알아요. 제가 87년도에 여기 와서 수세금 운동 올 때 우리 농민 회원 중에서 포토 본 것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셀레스 딱 한 대 있었어요. 승철이 나을 거예요. 3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나주시에 1000대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자가용이 7만 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중교통은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 문제도 함께 우리 시장님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최근에 지금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짓기에 앞서 우리 저는 영광동 주민 나진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의정보고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제가 주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한 사람이 한 표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또 많이 느꼈고요. 이런 부분에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한테 많은 홍보해서 더욱더 잘 하시라고 정리한테 또 홍보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그 영산강 정비 사업에 아마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그 영산대교 앞까지 저 이쪽으로만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마을이 구중포하고 안창리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저는 영산을 살면서 우리 의원님도 시장 시절 때 그쪽 자전거 길도 이렇게 만드셨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신정훈 있습니다. 의원, 정책 고객과 함께하는 2023년 의정 보고회 순항 중 2월 8일 수성어미의 첫 스타드 이틀간 4차례 총 1200여 명 참석. 최근 신 의원 대표 발의 한과수산업 육상법 제정안 주민들 뜨거운 관심과 응원 한 표의 중요성을 거듭 느껴 뿌리 깊은 나무로 지역을 지켜달라 주민들 간절하게 요청.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 화순의 2023년 의정 보고회가 지역 주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이어지고 있다. 2월 8일 수 9시 30분 나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이틀간 총 4차례가 진행됐으며 12개 읍면동에서 총 1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행사 끝까지 함께했다. 이상만 시의회 의장, 최명수 도의원, 이재남, 홍영섭, 조영미 시의원 비롯한 사회단체장 등도 참석해 지역민의 민원을 경청했다. 의정보고회 3일차인 오늘 2월 10일 금에는 오전, 오후 2차례 진행됐다. 오전 10시 영강, 영산, 이창 오후 2시 남평, 산포, 다도 영산 지역 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아와 신 의원을 기다렸다. 영산포는 신 의원이 농민운동을 하고 정치를 시작한 곳이다. 신 의원이 걸어온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은 오늘도 신 의원을 믿고 기다려준 것이다. 신정훈의 신화 창조? 걸어온 길을 보면 열어갈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보고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및 농업 분야,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 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정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들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 의원은 풍년이 재앙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최소한의 쌀값을 보장하려는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가서 오롯이 전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주민들은 본회의 처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최근에 대표 발의 한과수산업육상법 제정에도 지역민의 관심이 뜨거웠다. 주민들은 신 의원에게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에서 찬반 신사가 된 지 오래다.
양곡관리법, 과수산업육성법 등이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주를 생각하고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는 매회 정책 고객들이 함께하고 있다. 첫날에는 국립나주박물관 은하수 관장이, 둘째 날에는 나주시농업회의소 김영욱 사무국장이, 그리고 30년 전 농민운동을 함께하고 과수산업육성법 제정에 힘을 보태준 한박하수시 63세 봉원거주가 함께했다. 정책 고객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이해관계자 자국민을 말함. 의정보고 이후 진행된 주민질의 응답 시간에는 사료비 지원, 농촌 고령 인구 건강 증진 방안, 농사용전 기세 지원 방안 등 정책 제안이 이어지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아이들 둔 50대 여성은 시대가 발달하고 변해도 장애인 차별은 변함이 없다. 우리 아이도 나주 시민이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앞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국회의원은 주민 여러분을 위한 도구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를 활용해달라. 남은 정치의 시간이 있다면 지역과 대한민국의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영래 기자.